주제가 바뀌어서 저희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번 파일까지 만들었었고요. 구글 콜앱 만들어 주시고, 네, 여기 파일 이름은, 파이썬 12번이죠. 12번 람다라고 하겠습니다. 람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시는 분들은 파일 이름, 제가 요렇게 했었어요. 요렇게. 람다. 람다가 뭔지는 이따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파일 만들어 주신 분들은 연결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을 먼저 하고요. 이거 오타 아니고요. 오타 아니고 B는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람다 이렇게 있습니다. B는 발음이 안 되는 오타 아니에요. 오타 아니고. 우선 목차 조금 수정할게요. 람다는 파일 이름 때문에 적어드렸던 거고, 첫 번째 목차는 1급 객체로서의 함수라고 이렇게 할게요. 말이 어렵죠? 1급 객체다라고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first class다. 그래서 first class를 우리말로 옮긴 게 1급이에요, 1급. 비행기 first class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다. 뭐 그런 의미. 가장 중요한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은 아니고요. 어, 가장 기본이 되는 객체, 객체들 중에 하나. 기본 객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First class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펑션은 펑션은 객체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네. 굵은 글씨로 쓰려고 앞뒤로 별표 두 개로 묶었어요. 함수는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객체다. 여전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음. 자, 그럼 우리 객체란 말을 알아야 돼요. 객체. 오브젝트. 물건이란 뜻이죠. 오브젝트. 객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물건, 대상, 그런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오브젝트라고 그러면 어떤 물건이나 어떤 대상이나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오브젝트라고 부른다. 오브젝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오브젝트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들마다 조금씩 정의하는 게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파이썬인 경우에는요. 모든 게 다 오브젝트예요. 숫자도 오브젝트고요. 문자열도 오브젝트고요. 수로나 펄스 값 같은 논리 값도 오브젝트고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었던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객체예요. 파이썬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은 파이썬에서 다루는 모든 대상은 오브젝트입니다. 얘네들은 같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객체들은요,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어, X는 하고서 숫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 그죠? 뭐, S는 하고서 문자열을 저장할 수도 있고, L, 뭐 이렇게 해서 1, 2,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이런 내용이 변수에 할당한다라는 내용 아닌가요? 그쵸? 이런 내용이 변수에 할당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를 넣겠습니다. 문자열을 변수에 저장하겠습니다. 리스트를 변수에 할당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음. 어, 어려운 내용 아니죠? 절대로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렇죠? 어. 객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숫자도 변수에 넣을 수 있고, 문자열도 변수에 넣을 수 있고, true, false도 문자열에 넣을 수 있고, 리스트나 튜플이나 딕셔너리도 변수에 넣을 수 있어요. 자, 변수에 넣는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고요. 사실 이거는 변수에 넣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다른 말일 뿐이에요. 객체는 함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어요. 자, 이것도 보면은요. 자,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def, 함수. 여기 뭐 파라미터 이름이 있겠죠. 뭐 x, y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요. 밑에서 함수를 호출을 하겠죠. 뭐 1, 2 이런 식으로 함수를 호출을 하겠죠. 맞아요? 어.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함수를 호출할 텐데, 자, 우리가 무엇을 아규먼트라고 해요? 이런 값들을 아규먼트라고 하지 않나요? 그죠? 아규먼트는 어디로 가요? 파라미터한테 가죠. 맞아요? 포지셔널인 경우 첫 번째 아규먼트는 첫 번째 파라미터에, 두 번째 아규먼트는 두 번째 파라미터에 가요. 그죠?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는 얘기는요. 이 함수 내부의 코드가 x는 1, y는 2라고 하는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어, 결국 숫자가 숫자를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와 아규먼트가 아규먼트가 파라미터에 전달된다는 의미는 사실은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의 다른 말일 뿐인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경우일 뿐인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어, 우리는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도 있죠. 숫자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도 있죠.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도 있죠. 우리 그런 함수들 많이 만들어 봤잖아요. 숫자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도 만들어 봤고, 문자열을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도 만들어 봤고,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갖는 함수도 만들어 봤죠. 우리 다양하게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객체들은 함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특징이 있어요. 객체는 함수가 리턴할 수 있어요. 반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리턴 값을 갖는 함수들을 만들어 봤죠. 어제 몇 가지의 함수들을 만들어 보면서 리턴 값을 갖는 함수들을 만들어 봤죠.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리스트 자체를 리턴하는 함수도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난수 몇 개로 이루어진 리스트 만들어 주세요. 이런 함수도 만들어 봤잖아요. 그죠? 어, 객체들은 함수가 리턴할 수 있는 대상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사실 이것도 어,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의 특별한 경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런가 보면, 자, 아까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는데 얘가 return 뭐 어떤 값을 리턴을 해요.
뭔가 일을 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변수 하나 선언하고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함수 호출하면 여기로 가죠? 함수가 어떤 값을 리턴을 해주죠? 이 리턴 값이 변수 x의 할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수의 리턴 값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러려면 함수의 리턴 값은 객체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대상이다. 변수에 할당할 수 있는 대상이 객체다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첫 번째 전제인 거고 나머지는 걔네들의 특별한 경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경우가 더 있는데, 객체는, 객체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만들고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 함수를 만들 때, def, 어떤 함수를 만들어요. 아규먼트가 있어요. 아규먼트가 있지만, 이 아규먼트랑은 별도로 변수를 하나 선언해서, 뭐, 비어있는 리스트 먼저 만들어 놓고, 뭐, 그 다음에 이 리절트에다가 append,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뭐, 그리고서 return, result,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냥 대충 만든 거예요. 이거는 뭐, 특별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함수 내부에서 객체를 만들었죠. 비어있는 리스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객체를 만들고, 만들어진 객체에다가 어떤 일을 하죠. 객체를 사용을 하죠. 그죠? 그리고 만들어진 객체를 함수를 호출한 곳으로 리턴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어, 절대로 어려운 내용들 아니에요. 이렇게 작성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이 생소한 것일 뿐이지 결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자, 이해되세요? 숫자는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문자열은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그죠? 숫자는, 숫자는 함수한테 줄 수 있다. 문자열은 함수한테 줄 수 있다. 숫자는 함수가 리턴할 수 있다. 문자열은 함수가 리턴할 수 있다. 응, 그죠? 예. 랭이라고 하는 함수는 숫자를 리턴하는 함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문자열을 리턴하는 함수도 있을 거예요. 뭐, 리스트를 리턴하는 함수도 있을 거고, 그죠? 함수 내부에서 객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사용될 수도 있고, 반환될 수도 있다. 결코 어려운 내용들 아닙니다. 자, 제가 위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함수는 객체라고 했어요. 함수는 객체라고 했죠. 여기 있는 객체 대신에 함수로 바꿔보세요. 함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고요. 함수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고요. 함수는 함- 다른 함수에서 리턴 값으로 함수를 리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함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1급 객체로서의 함수의 특징이에요. 함수는 객체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파이썬에서의 함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1급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간단한 말로 함수는 객체다예요. 함수는 객체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자, 이 얘기들을 우리가 쉬운 코드로 보면 아까 했었던 거. 자, 이거 뭐예요? 정수 1을 변수 x에 할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상적인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쉽게 일을 X에 저장했다 이거잖아요. 쉬운 말로 일을 X에 저장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정수를 변수에 할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자, 위쪽의 특징 중에서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어. 이 얘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트 x. 뭐 코드가 어려운 건 아니죠. 출력이 1이 되는 거. 이거 어려운 거 아니죠. 자, x는요. 객체예요. 어. 정수를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x는 정수 객체예요. 정수 객체 x를 프린트 함수에 아규먼트로 전달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쉬운 말로 x를 프린트한테 준 거잖아요. x를 프린트한테 주면 프린트는 이 x를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죠. 맞아요? 이거를 괜히 어렵게 표현한 게 x를 프린트한테 줬다. 이 쉬운 말을 괜히 어렵게 표현한 게 객체를 객체를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제 이런 말이 어렵지가 않죠. 어려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지 않으시죠? 어? 자꾸 이런 그 표현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객체를 변수에 할당했다. 함수의 아규먼트로 무엇인가를 전달했다. 어, 이런 용어에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회사 가면 다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건데, 어, 변수에 뭐 할당했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어, 아규먼트로 뭐 줬냐? 이렇게 물어볼 거고. 예. 그래서 자꾸 이런 그런 어떤 표현에 자꾸 익숙해지셔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되고.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죠. 그다음에 result. 그냥 result 하지 말고 랭 이렇게 할까요? 랭 이렇게만 할게요. 그다음에 안녕 이렇게 할까요? 자, 뭐예요? 2죠. 자, 이거는 리턴 값이 이 자리에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어딘가에 랭이라고 하는 파이썬에는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만들어져 있고 우리는 안녕이라고 하는 아규먼트를 주면 파이썬은 되돌려 주죠. 무엇을? 이 글자 수를 되돌려 줍니다.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되돌아온 거예요? 함수를 호출한 자리에, 그죠? 음. 함수를 호출한 자리에 숫자 2가 함수를 호출했고 함수가 되돌려 준 게 2라고 하는 숫자를 되돌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 2라고 하는 숫자가 return 반환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코드셀에서 마지막 줄이니까 코드셀에서의 마지막 줄이니까 2라고 출력이 된 거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객체를 함수가 리턴했다라는 뜻이죠. 어, 정수, 정수를 랭 랭 함수가 문자열의 문자열의 길이는 정수 객체일 거 아니에요. 문자열의 길이는 정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실수가 될 수는 없을 거고, 네.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거고, 0 또는 양의 정수가 되겠죠. 정수라고 하는 객체를, 정수라고 하는 객체를 리턴, 반환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객체라고 하는 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객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상들이에요, 대상들.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대상들은 숫자, 문자열, true, false,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그러니까 어떤 자료들이죠. 데이터들, 그죠? 그리고 얘네들의 특징은 변수에 저장할 수 있어요. 함수하고 주고받을 수 있어요. 함수한테 줄 수 있고, 함수가 되돌려 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함수랑 서로 주고받을 때 객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함수 내부에서 뭔가 만들고 사용한다라는 거는 뭐 여기서는 알 수는 없지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게 객체예요. 네,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함수를 하나 만들. 숫자와 문자를 가지고서 객체의 특징들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번에 함수가 어떤 객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버블이라고 함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x는 숫자라고 가정을 할게요. 숫자라고 가정을 해서, 얘는 무조건 x 곱하기 2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1이 들어오면 2를 리턴하고 2가 들어오면 4를 리턴하고 3이 들어오면 6을 리턴하고 이런 함수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프린트를 하시는데 제가 더블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11이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프린트 될까요? 22라고 프린트 되는 게 맞죠? 그죠? 어. 자,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함수를 호출한 다음에 그 리턴 값을 출력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함수 호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아규먼트가 함수로 들어가서, 함수로 들어가서, 함수가 리턴을 해주면 1번, 여기 1번, 함수 2번, 리턴을 해주면 그 값을 출력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2. 자, 요건 아시겠죠?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거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하던 거잖아요. 자, 그런데 더블이라고 안 했어요. 더블은 함수의 이름이죠. 함수의 이름인데 이름 뒤에 제가 괄호를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이거는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무엇인지를 출력하세요란 뜻이에요.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를 출력해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 나옵니까? 펑션이라고 나와요.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객체는 펑션 객체다. 이렇게 나와요. 마치 타입을 출력을 해주듯이. 여러분, 자, 이거 혼동하지 마셔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거는 더블 함수를 호출하고 그 값을, 리턴 값을 출력을 하는 코드예요. 자, 이거는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객체를 출력하는 코드예요. 함수를 호출한 적이 없어요. 밑에 있는 코드에서는. 항상 어떤 함수를 호출하실 때는요, 반드시 괄호가 있어야 돼요. 아규먼트가 있든 없든 함수 이름 다음에 괄호가 있는 게 그게 함수 호출이에요. 함수 이름만 있으면 걔는 호출이 아니라 그냥 함수라고 하는 객체의 이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괄호가 따라다닙니다. 호출을 할 때에는 항상 괄호가 따라다녀요. 여러분들 프린트 많이 썼었죠? 프린트를 많이 썼었는데, 프린트,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빈줄을 하나 출력하겠다는 뜻이죠. 빈줄을 하나 출력하겠다. 근데 괄호 없으면요?
function이라고 나오죠. function. 그죠? 자, 이거는 누가 출력해 준 거냐면 프린트 함수가 출력한 게 아니라 주피터 노트북의 코드 셀에서 가장 마지막 줄에 객체가 있으니까 그 객체를 코드 셀이 출력을 해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x가 있는데 x 이렇게 하면 x가 1이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거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마지막 줄에 정수 객체가 있으니까 그 정수 객체를 코드 셀이 프린트를 해준 것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면 얘는 함수 호출. 이렇게 하면 얘는 함수 객체다라는 뜻이에요. 함수 객체다. 되셨습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하실 때 흔히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함수 이름만 쓰고 옆에 괄호를 안 쓰는 경우. 이런 실수들 많이 해요. 네, 되셨죠? 그래서 얘는 호출이 아니다. 함수 호출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요 특징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으로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위쪽에 객체의 특징들 중에서 객체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그랬죠. 객체라고 하는 단어를 함수로만 바꾸면 그대로 성립한다 그랬죠. 함수는 변수에 할당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함수 이름은 뭐예요? 지금 우리 더블이죠, 더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트와이스라고. 트와이스가 둘? 뭐 그런 뜻 아니에요? 아이돌 말고. 썰렁했나요? 자, 더블. 자, 이거예요. 얘가 뭐냐면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함수 객체를 어디에? 변수 twice에 할당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저장을 한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더블을 twice에 저장해 주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더블을 twice에 저장해 주세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어? 그냥 마치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x는 1 해놓고 y에 x 이거랑 다를 거 뭐 있어요? 1이라고 하는 정수를 x에 저장하고 있었는데 그 x의 값을 변수 y에 다시 저장하겠다. 이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더블이라고 하는 객체가 있었는데 그 더블 객체를 twice라고 하는 다른 이름의 변수에다 다시 저장하겠다. 얘랑 얘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 숫자는 객체죠. 마찬가지로 함수도 객체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자, 얘 실행하셨죠? 얘를 실행하시고요. 실행하시고 twice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을 해볼게요. twice라고 하는 변수를 출력하겠다라고 하면 twice는 뭐라고 나오냐면 function이라고 나와. 더블 펑션이 실제로는 더블이라고 하는 이름의 펑션이 twice라고 하는 변수입니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twice는 함수기 때문에 우리는 twice 여기다 3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2 함수 호출이 가능해져요. 뭐 31 그러면
이렇게 하면 62가 되겠죠. 그쵸? 네. 더블 함수가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더블 함수가.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없죠? 어.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만들어져 있을 때 그 함수 이름을 함수의 이름만 써야 되는 거예요. 함수의 이름을 다른 변수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얘가 활용되는 경우는 있어요. 파라미터도 변수잖아요. 그죠? 파라미터도 변수죠. 그런 파라미터에다가 함수를 주면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에 함수가 저장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변수에 함수를 할당할 수 있다는 이 가장 중요한 특징 때문에 파라미터에 함수를 줄 수도 있는 거예요. 파라미터에 함수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규먼트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음, 그게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이 아규먼트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다. 예요. 우리는 그동안 아규먼트를 숫자나 문자열이나 이런 걸로만 사용했었죠. 뭐 1 더하기 1을 해주세요. 뭐 이런 함수를 만든다거나, 그죠? 뭐 0부터 10까지의 난수들을 만들어 주세요. 라고 뭐 이렇게 숫자를 넘겨서 난수를 만들어 이렇게 한다거나, 그죠? 아니면 문자열의 길이를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열을 넘긴다거나, 우리는 아규먼트로 숫자나 문자열이나 리스트 같은 것들을 아규먼트로 넘겨본 적은 있어요. 근데 아규먼트로 함수를 넘겨본 적은 없었죠. 넘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넘길 수 있다. 자,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객체에서의 객체 두 번째 특징. 객체의 첫 번째 특징은 변수에 할당할 수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 아규먼트로 전달할 수 있다. 자,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def하고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def하고 함수를 만들고요. 함수 이름은 계산기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calculator. 계산을 하려면 숫자가 필요해요. 숫자가 필요하고요. 뒤쪽에 함수라는 의미로 fn이라고 할 거예요. 펑션 줄여가지고 fn이라고 할 거예요. 자, 저는 이 함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리턴 값을 fn을 이용해서 리턴 값을 만들 거고요. 만들어진 리절트를 리턴할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일단은 만들어 놓고요. 일단은 만들어 놓고.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는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세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캘큘레이터 함수를 호출하려면 아규먼트 세 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x, y. 근데 마지막 자리에는 fn이라고 되어 있는데, fn이 함수 안에서 사용되는 형식을 보면, fn, 괄호, 뭐뭐뭐 이렇게 썼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문법은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어떤 다른 함수를 불러주는 거잖아요. 그쵸? 함수를 불러줄 때 이런 모양으로 사용을 하죠. 함수한테 x와 y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 이 세 번째 아규먼트는 함수여야만 돼요. 앞에 x, y는 어떤 값일지 모르겠지만, 숫자일지 문자일지 어떤 값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세 번째 아규먼트는 이 코드만 보면 세 번째 아규먼트는
함수여야 돼요. 그리고 calculator라고 하는 함수는요. 요 세 번째 아규먼트. 그 함수가 리턴해주는 값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대로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함수가 만약에 1을 리턴해주면 2를 그대로 리턴해주고 함수가 함수가 2를 리턴하면 2를 그대로 리턴해주는 함수가 calculator예요. 자, 얘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셨죠? 실행하셔야 되고요. 함수 하나만 더 만들게요.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게요. 플러스는 되게 간단한 함수예요. x 더하기 y. 숫자 두 개가 있으면 덧셈 하고서 리턴하겠다라는 함수예요. 자, 이것도 실행. 실행. 자, calculator를 호출할게요. calculator. 아, 죄송해요. 제가 이거 오타 냈어요, 오타. calculator인데 C가 빠졌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만들게요. 다시 한번 만들고. 밑에 있는 함수는 사실은 위쪽이랑은 상관없으니까 다시 만들진 않아도 상관은 없으세요. 제가 여기 오타를 내서 좀 이름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 1, 2,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줬어요. 결과는? 결과는 3이에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calculator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볼게요. 자, 첫 번째 아규먼트 있죠. 첫 번째 아규먼트는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가시죠. 순서대로. x한테 가요. 두 번째 아규먼트는요. y한테 갔어요. 맞죠? 자, 플러스는 함수잖아요. 그죠? 함수를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함수 부른 게 아니에요?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함수라고 하는 객체를 누구한테 줬어요? fn이라고 하는 변수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규먼트가 전달된 거는요, 함수 내부에서 이런 거랑 같은 뜻이에요. x는 1, y는 1, 펑션은 플러스. 이 코드와 같은 거란 얘기예요. calculator를 호출했다. 아규먼트 3개를 줬다는 얘기는 이런 코드가 실행된 거랑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무슨 일을 해요? fn. 자, 이제 fn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 플러스는 여기 있는 거죠. 플러스한테 뭘 줬어요? x는 1, 이거 y는 2죠. 죄송합니다. x는 1, y는 2. 이렇게 준 거잖아요. 그럼 플러스가 그 일을 하겠죠. 여기 1, 2. 그럼 얘가 뭘 리턴해 줄까요? 3을 리턴해 주겠죠. 그럼 이 자리에 3이 오는 거예요. 캘큘레이터는 그 결과를 누구한테 호출해준 위치한테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3이라고 나온 거예요. 리턴 값이 3이라고 나온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어렵게 했나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플러스 함수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그죠? 왜 이렇게 어렵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함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얘는 x 빼기 y를 리턴해주는 함수예요. x 빼기 y를 리턴해주는 함수고요. 자, calculator한테 똑같이 1하고 2를 주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를 줘볼게요. 결과는 똑같은 계산기인데요.
똑같은 계산기인데 더하기 플러스 해주세요 하니까 덧셈 결과를 주고요. 똑같은 계산기인데 마이너스 해주세요 하니까 뺄셈의 결과를 줘요. 이런 계산기를 만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함수는 숫자들을 가지고서 어떤 연산을 할지라고 하는 거는 함수를 불러주는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플러스를 계산해라. 마이너스를 계산해라.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결과를 만들어서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함수가 계산기,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함수인 거예요. 이렇게 함수 자체가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객체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 객체가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플러스 함수 객체를 캘큘레이터 함수의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 거예요. 캘큘레이터 함수의 아규먼트가 된 거죠. 여기서는 마이너스라고 하는 함수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한 거예요. 캘큘레이터한테. 네, 되셨습니까? 음. 그런 함수를 만든 겁니다. 그런 함수. 한 가지 다른 함수도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가요? is greater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만들 때는 def, 함수 이름, 파라미터 선언, 그 다음 콜론. 자, 리턴을 할 건데 x가 y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 x가 y보다 크면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예요. 리턴하는 함수고 이 함수를 캘큘레이터한테 줘볼게요. 1, 2, is greater라고 하는 함수를 주면 이제 리턴 값은 false. 그러니까 캘큘레이터 함수가 어떤 경우에는 정수를 리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false를 리턴할 수도 있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정말 다양하게. 동작 방식은 아까랑 똑같겠죠? is greater가 여기 있으니까 x가 is greater의 x로 들어가고 2가 is greater의 y로 들어갑니다. 그럼 1이 2보다 큰가요? 라고 했으니까 false고요. 그 false를 캘큘레이터가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정말 다양한 함수들을 다른 함수의 아규먼트로 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런 코드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주의하실 거 있어요. 캘큘레이터를 호출하시는데 1, 2, 그리고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1, 2. 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면 이거 에러 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의미랑 같아요? 캘큘레이터한테 첫 번째 아규먼트 숫자, 두 번째 아규먼트 숫자, 세 번째 아규먼트는요? 플러스를 먼저 호출을 해버렸죠. 그렇지 않아요? 세 번째 아규먼트만 보면 플러스를 호출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플러스는 리턴을 해줬겠죠. 1 더하기 2를 리턴을 했겠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숫자 3이 있는 거랑 똑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 캘큘레이터한테 뭘 준 거예요? 1, 2, 3이라고 하는 숫자 3개를 아규먼트로 넘긴 거예요. 맞습니까? 동작할 수가 없죠. 우리가 만든 캘큘레이터의 구조상 얘가 숫자면 함수처럼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함수처럼 사용이 될 수가 없죠. 이건 그래서 에러가 나는 거예요. 어.
에러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int 오브젝트는 콜러블 하지 않다. 자, 제가 콜이란 단어, 함수를 호출하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int 객체는 호출할 수 없다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int 객체는 함수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단어만 아니까 에러 메시지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으세요? 아닌가? 네.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코드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함수 이름만 주셔야지 함수의 호출 결과를 주시면 안 되는 코드예요. 우리가 만든 코드는. 네, 이렇게 해서 주의하실 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조금 좀 지나버렸네요. 점심시간이. 질문 없으세요? 네, 함수 객체라는 말이 네, 쓰이는 말. 네, 맞아요. 그러면 함수는 객체라고 하셨는데 네, 그냥 사실은 뭐 객체는 객체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 그죠? 정수도 객체예요. 그럼 정수 객체, 문자열 객체.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게 써서 함수 객체. 그러니까 객체들 중에 정수 객체도 있고, 문자열 객체도 있고, 리스트 객체도 있고, 그러면 함수 객체도 있겠죠. 사람들 중에, 사람이란 객체가 있으면 사람들 중에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한국 사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 사람 이렇게 부르죠. 자, 그거랑 비슷한 그런 언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슷하지 않아요?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 중국 사람, 그죠? 객체, 정수 객체, 문자열 객체, 함수 객체. 한국 사람은 사람이다, 맞죠? 맞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정수는 객체다, 맞죠? 함수는 객체다, 맞죠? 함수 객체 이렇게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